소리가 좀 짜랑짜랑 울려요. 소리가. 이거 에코인데. 몇 분이 오시면 몇 분이 안 오고. 예. 예. 전철 2호선도 잘 다닙니다. 자, 지난주에 하셨던 거 사무소부터 했었죠. 진도가.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습. 페이지 88페이지부터인데 뭐 기본 내용이니까. 자, 88페이지에 98일 남았어요. 아직도 훨씬 줄었을 건데. 지난주 수요일이 100일이었죠. 아, 나 목요일이 100일이었구나. 5일 지났네? 95일이네. 아직도 세상은 뒤집어질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그 타겟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몰입하느냐 문제지. 저는 지금 수업을 듣고 대충 모의고사가 한 60점 정도 나오면 기본적으로 제 과목이 그러면 기본적인 실력은 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느냐 문제지. 60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목이. 자, 갑니다. 사무소는 사실은 이제 분사무소가 주가 될 건데, 일단 공인계사법상의 사무소 똑같은 내용이죠. 설치 기준이 어디 있더라? 법률입니다. 그리고 공인계사법에서는 사무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일단 뭐 사무소 면적이라든지 용도가 언급되면 OX다. X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니까 몇 개라고? 한 개가 원칙인데 2개 이상 두는 경우도 있죠. 이게 법인의 분사무소다. 그래서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이제 위반했을 때 제재, 이중사무소라든지 임시중개시설물이다 그럴 때 제재는 뭐더라? 상치와 1대1이 원칙입니다. 상치와 1대1. 그리고 사무소의 설치 단위는 뭐더라? 가장 기본적인 게 시군구죠. 그러면 시군구 단위에서 사무소는 몇 개다?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하지 못한다. 요거 원칙 딱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아까 금방 분사무소 사실은 주가 될 거예요. 자, 분사무소는 누구에게 허용된다? 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관할한다?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리고 분사무소를 두면 신고를 한다, 등록한다? 신고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관할청에다가 분사무소를 둔다. 어디에? 시군구 단위에 두겠죠. 전국의 모든 시군구별로 X죠. 전국의 모든 시군 가지고 뭐는 빼고, 예, 주된 사무소 관할구역을 포함한 제외한 시군구별로 몇 개? 1개소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신고하잖아요. 신고가 먼저입니까? 보정이 먼저입니까? 보정을 하고 신고하죠. 보정 후에 신고하는 이유는, 등록 후에 보정하는 이유는 책임의 문제죠. 그러니까 등록 후 보정이라 말은 개공이나 고용인이 아닌 자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이고, 보정 후에 신고한다는 말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미 개공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일단 뭐다?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 설치할 때 1개소당 얼마? 1억 추가죠. 1억에 추가로. 그리고 분사무소 행위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진다? 법인 전체로. 법인이 집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 한 개 있다. 법인의 보증 금액은 3억. 최소한 법적으로 얼마까지는 책임지겠다?
3억까지는 책임지겠다는 거죠. 주된 사무소든 분사무소 행위든, 그죠? 그리고 분사무소에는 뭐가 걸려 있을까요? 신고 필정이 걸려 있겠죠. 분사무소에서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합니까? 책임자가.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를 한 누구? 소공이. 이렇게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죠. 누구 거? 책임자의, 아셨죠? 책임자의,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기록 수료 확인증 사본입니다. 그거가 딱 구분하시고. 그리고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도 누구한테 할까요? 주된 사무소 관할 청해합니다. 그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주된 사무소는 통보해 주죠. 전 관청에, 후 관청에. 둘 다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대해서 통보한다. 지체 없이 통보한다. 7일에 짝을 짓는 건 지체 없이죠. 그래서 필정 교부는 며칠?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대해서 필정 교부는 며칠? 7일. 분사무소 관할청에 통보하는 건 지체 없이, 아셨죠? 7일과 지체 없이 딱 구분하시고.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주된 사무소에서 관할하는데 딱 하나가 예외죠. 뭐? 주택중개보수입니다.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어디 관할? 분사무소 관할 어디 조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두 줄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꼭 좀 기억하죠. 그럼 분사무소 이전하게 되면 분사무소를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면 송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송부 의무가 없죠. 분사무소 어디로 갔던 그 분사무소에 관한 서류는 누가 갖고 있어요? 주된 사무소가 갖고 있으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입니다. 공동사무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 공동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공동사무소에 자 구성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없음. 책임, 의무, 제한은 누가? 각각. 그죠? 그러니까 부칙상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부칙상의 개공은 지역 제한이 없다? 어디로? 똑같죠? 특광도입니다. 특광도. 그래서 각각.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데 이 사용승낙서는 누구의 사용승낙서? 그죠? 다른 개공의 사용승낙서까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이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이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될까요? 휴업 기간 중에도 되죠?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도 사무소는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사무소 이전은 중요한 게 관 외로 이전했는지 관 내로 이전했는지 체킹하셔야 되고 관할구역 외로 그러잖아요. 그죠? 외로 그러면 딱 기억나는 거 송부라는 단어가 옵니다. 송부 요청과 송부 의무가 있죠. 그리고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등록증은 재교부하여야 한다. 그죠? 재교부의 의미가 뭐였죠? 신규 발급이다. 등록증을 새로 준다. 그러면 사무소 이전의 경우에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니까 기존의 등록증 어떻게 해야 돼? 반납해야 돼요. 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몇 개 있죠? 사무소 이전, 그 다음에 종별 변경, 맞죠? 그리고 또 휴폐업 등에, 그죠? 예, 이렇게 재교부 반납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묶어 나오거든요. 등록증 반납이라는 부분에 관해 가지고 내용이 묶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관할구역 내로 그러면 등록증의 관인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새로 안 주고 등록증의 내용을 정정해서 뭐 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도 있다. 그죠?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증의 교부가 가능하다. 사무소 이전. 일단 지문이 나오면 관 내인지 관 외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랬을 때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반드시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전 전에 합니까? 후에 합니까? 후 며칠? 10일 이내에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사무소를 이전했으니까 이때 뭘 해야 될까 또 간판도 철거해야 됩니다. 그죠? 사무소 이전에 대한 신고, 그 다음에 지체 없는 뭐다 간판 철거, 그죠? 요거. 그 다음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을 때 전 관청에 신고한다. 후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 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이전 후 등록 관청에 있다. 그래서 후 해가지고 요 세 가지라도 하셨죠? 딱 깨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후 이렇게 됐죠? 자, 사무소 이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 페이지 101페이지. 자, 인장은 세부적인 내용이 법률과 어디에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이 있고 위반하게 되면 제재는 뭐더라? 정지 처분이다 그랬죠? 자, 제일 중요한 거 인장은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합니다. 누가? 개공등입니까? 개공소공입니까? 개공소공. 그러니까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뭔 정지? 업무정지. 소공이라면 자격정지. 고민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등록 신청 시, 고용 신고 시. 아셨죠? 예,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종결 의미가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고. 그죠? 등록 신청 시, 그 다음에 고용 신고 시부터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문에 자주 보셨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 시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일단 개인과 등록 인장은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죠.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감 사용의 의무죠. 개인은 인감을 사용하지 않지만 법인은 인감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라는 단어하고, 그죠? 인감 사용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라는 단어와 이어지는 건 뭐겠어요? 법인이겠죠. 그리고 인감증명서 딱 넣으면 종결음이 가름한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답니다. 그리고 법인인 개공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라? 법인인 개공은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주분 구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죠. 그럼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은 뭐밖에 없어? 법인의 인장밖에 없어요. 다만 분사무소가 예외죠. 그러니까 지문에 법인이 나오고 분사무소가 나오면 그때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개? 2개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돼, 등록할 수 있다. 예,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법인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 자체를 많이 바꿔요. 법인의 대표 인장으로. 아니죠. 법인의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이지. 아셨죠? 법인의 대표가 보정하는 인장으로 등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나오는 파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이 인장의 등록은 누구한테 했겠어요? 그렇지. 주된 사무소에 했겠지. 주된 사무소에다가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장을 등록할 때는 뭘 제출해야 되죠? 인장 등록 신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서가 있으니 자꾸 신고라는 말하고 헷갈리는 거야.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예, 단지 알려주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 그죠? 그 비대면 공고에다가 기재해야 됩니다. 등록이라는 게. 그리고 인장 변경이 나오는데 변경 전에 후에 7일, 10일
7일 이내에 등록할까요? 신고할까요? 등록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뭘 제출할까요? 첨부해서 등록증 원본 4본 원본 등록증 4본이 나오는 거 어디서 봤어요? 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때 자격증 4본도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상의 자격증 4본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면 OX다. X죠. 다만 이 경우만보다 4본 제출이 허용됩니다. 이해하겠죠? 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가 조사 안 하거든요. 하는 사람이 그죠? 아쉬운가? 왜? 높은 사람이니까. 딴 거 필요 없고. 그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장은 바빠요. 집값 지금 때문에. 아셨죠? 네. 어쨌든 변경 후에 가지고. 그죠? 근데 역시 시절이 뭐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찍고 틈틈이 그 틈새 이익이란 있어. 그러니까 창원은 공급 가행이잖아요. 지금 아파트가 공급 가행인데 지금 그 중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옛날 39사단 있는 자리 혹시 아세요? 39사? 예. 네. 창원의 그 딱 중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창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딱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로 넘어가면 다리가 이렇게 넘어가면 지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쳐가지고 막 창원인데 여전히 달라요. 창원이고 마산이요. 여기 동네 사람도 같은 동네라고 생각 잘 안 해요. 그냥 이제 창원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창원은 창원이고 마산은 마산이요. 그러니까 여기 있거든요. 39사가 여기가 창원 이게 영지동 그 창원시청 쪽이고 여기가 성산 쪽이에요. 삼정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군데가 창원의 포인트예요. 마산은 여기가 포인트고 양덕 없어요. 딴 데. 집값이 현상을 유지하고 그냥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동네는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창원에서.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입주시장 1, 2단지가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근데 경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도 찍고 넘겨요. 돈이. 그래서 얼마 전에 이래가지고 뭐 짧게 뭐 한 7, 800 남았으면 되지 뭐. 예. 그래가지고 찍어서 팔아서 이래가지고 그 정도 남으면 돼. 근데 제가 밥 사 이러더니 뭐 밥 사겠다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뭐 경기 안 좋다 해도 어쨌든 물건이 그죠? 예, 돌건 들고 잡을 건 잡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처음에 대출 뭐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저 대출 쪼아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 거치가 돼요. 10년 거치에 이자율이 2.5인가 58인가 뭐 얼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실은 그죠 대출 뭐 이런데 완전히 땡겨가지고 기존에 1가구 2주택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3년 내에 팔면 되죠. 기존에. 그러니까 요 대출을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자로 하더라도 그냥 다른 거 기존에 있던 거 있잖아요. 매 물려놓고 전세 주든지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게 오히려 나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이 뭐 대충 뭐 미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 그 실제 그 거주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뭐 작은 평수 뭐 아니면 그런 아파트들이 짓고 넘기는 게 가능하지. 예? 예? 부동산, 그래 지금 들어보니까 근데 진짜 그래 요새는 그게 종합소득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한 돈 1,000만 이상 벌어요. 지금 이게 입주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그 1억 5천에 종합소득세 노진세니까 한 35% 돼요. 그죠? 금액이 1억 5천 이하까지가.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에 세금이 한 3,700정 돼요. 맞습니까? 대충 제가 따져보니 그렇던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던데. 어쨌든 그 경기가 뭐 그렇다 해도 또 되는 데는 되고 잠깐이지만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아마 올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 시장은 계속 입주시장이라서 뭐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계속 그런 거 타임은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 물건을 찍었다가 분양권 전매 다시 전매해가지고 돈 그래도 소소하게 뭐 7, 800 뭐 벌었다는데 뭐
자, 어쨌든 여기 인장까지 해가지고 이 파트 아셨죠? 안 헷갈리죠 이제는. 그러니까 주로 언급되는 거 요거하고 분사무소에 관한 경우하고 요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인장은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죠 또. 그다음에 휴업 폐업입니다. 제가 휴업 폐업은 항상 뭘 말씀드렸냐면 휴업이 딱 나왔다. 휴업 등이 나오면 딱 두 가지거든. 신고 뭐 시점하고 신고 방법을 그죠? 신고 방법을 기억하시랬어요.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뭐다? 사전 신고 하나죠. 그래서 휴업 등을 했을 때 시점 딱 구분하고 그러니까 지문에서 휴업 등을 했을 때 신고 시점 한 경우에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죠? 휴업이 딱 나오면 앞에 몇 초? 3초. 그다음에 사전 방문 신고다 그랬죠? 방문 신고다 신고 방식. 자,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포함 제외가 따라와야 되고 그리고 항상 조문을 읽으실 때 기분이 꿀꿀하실 때는 조문을 보세요. 왜냐하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조문은 오히려 간단해요. 막 이렇게 해설된 내용을 갖다 공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따가 조문을 딱 정확하게 보면 의외로 분명합니다. 그게 한 번 더 읽어보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벨실이 뭐 그래 보이지만 공부가 된 상태에서 조문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해요. 그러니까 특히 가로 안에 뒤에 오는 내용은 꼭 구분해야 됩니다. 제인지 포함인지. 그래서 휴업이 딱 나오면 3초 사전 방문 신고죠. 그리고 재기업 기간 변경이란 말은 신고했어 안 했어? 했죠. 등록증 있어 없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재기업 기간 변경하는데 재기업 기간 변경할 때 방문 신고도 할 수 있고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방문 신고라고 하더라도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죠. 왜? 이미 등록증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네, 등록관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반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문제를 보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딱 신고 시점하고 신고 방법 그리고 휴업은 몇 초 금지? 그죠? 6초 금지되어 있다는 말은 사유가 필요하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는 아시죠? 근데 이 부득이가 여기 붙으면 돼 안 돼? 휴업은 언제 한다고? 하고 싶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이야기했죠. 6초 금지 그다음에 재개업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것도 재개한 때입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때입니까? 재개하고자 하는 때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 등록증을 첨부해서 말이 돼? 안 되죠. 재개업 신고를 한다 그러면 재개업 신고. 왜 재개업 신고할까? 간단합니다. 그냥 등록증 돌려받으려고요. 그죠? 그리고 재개업 신고도 할 때 가끔 지문에 헷갈리는 게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없다? 휴업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있죠? 내가 하겠다는데. 내가 업을 하겠다는데. 휴업도 내 마음이지만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 그런데도 자꾸 시험 문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걸 시험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 재기업도 내 맘이죠. 재기업 신고한다. 왜? 등록증 돌려받으려고.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언제요? 즉시 반환입니까? 재교부입니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됐죠? 휴업파 이것도 엄청 간단하죠. 이것만 하면 되는데 실수 안 하시면. 등록하고도 등록 후 3개월간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죠? 왜? 3개월간이니까. 사무를 초과할 때만 아셨죠? 신고하는 거니까. 그리고 6월을 초과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업을 할 의사가 없죠? 기니까. 그래서 등록은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치는 동시에 또 뭐가 될까요? 업무증이 6개월이죠. 그러니까 6월을 초과해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경우에는 아셨죠?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상치니까 상치 1회는 뭐라고? 업무 정지 6개월이니까. 업무 정지 6월에 처분을 받았다. OX
맞죠? 그죠? 상치 1회는 업무 정지 기준이 몇 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물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니까 3개월이 될 수 있죠. 그런데 6월에 업무 등의 처분을 받았다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죠? 기준이 별거 없죠. 어쨌든 이렇게 시점이라든가 신고 방식에서 실수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이 나오는데 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어떻게?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 모양을 분명히 하세요. 이다 아셨죠?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서식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일반 중개계약서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도 없어요. 사실은 차이는 1번, 2번 개공과 의뢰인에 관한 경우 말고는 똑같아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등록관청이에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자가? 국장이죠. 뜬금없이 그죠? 시도시다 튀어나온다든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권장할 수 있다는 말 사용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의무 없고 보존하는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그건 이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작성하는 경우에 각 한 통씩 보관한다 되어 있거든요. 다만 기간은 있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중개계약은 한 문장으로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 방식으로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으나 사용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딱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속 중개하고 이제 딱 보시면 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속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돼요. 체결할 수 있어요.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맞죠? 체결할 수 있답니다. 다만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두 개가 주어져요. 의무가 일단은 첫 번째 서식이죠. 두 번째가 정보 공개와 관련된 거. 서식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고 정보 공개 서식. 이 서식은 몇 년간 보존할까요? 3년간 보존하는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디더라? 전국 확대 그랬죠? 전국 확대가 뭡니까? 전속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확인 설명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 아셨죠? 근거가 달라요. 근거가. 그래서 전국 확대 그랬고 정보 공개 상치입니다.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근데 반드시 공개하는 건 아니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개 금지 반드시 X 비공개 요청 시 공개 금지입니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정보 공개 사항이 몇 개 있더라? 7가지 그죠? 7가지 정보 공개 사항이 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2가지.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하지 마라.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죠.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나옵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공개되죠.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요. 7가지 됐습니까? 공시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에 주어지는 의무들, 주의할 부분들. 그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은 5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맞죠? 3월을 원칙으로 하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에 보면 전속 중개 계약서 서식상의 개공과 그죠? 개공어 그다음에 중개 의뢰인에 관한 내용, 중개 의뢰인 이 두 가지가 서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는 앞면과 뒷면으로 이루어진다 했죠. 앞면에는 개공과 중개 의뢰인부터 해가지고 공통사항이고 뒷면은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나뉘어지죠.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전용, 취득용 할 때 취득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죠. 뭐?
희망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이전용이에요, 치등용이에요? 치등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 서식에서 핵심 개공의 의무죠. 기간을 중심으로 자 2주에 1회 이상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최소 2주에 한 번이죠. 2주 1회 이상은 구두로 문서로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라. 그죠? 요거 2주에 1회 이상. 그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죠.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빨리 신중하게.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공개 여부를 기재합니다. 공개 비공개 해가지고 기재하게 되어 있죠. 공개 여부를 기재한다. 이것도. 그 다음에 공개한 내용, 공개사항,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7일과 짝을 짓는 건 지체 없이죠. 구두로 문서로 통지해라. 그죠? 그리고 확인 설명 사항 있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성실 이행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에 성실 이행 의무까지 됐죠? 4개 해분화시키면 두 번째 이제 중개 의뢰인입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자, 첫 번째 위약금, 두 번째 비용, 세 번째 확인 설명 의무 이행에 대한 협조 의무까지 세 가지가. 위약금 그러면 구분하실 거. 자,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 기간이죠. 유효 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뭐 한다? 의뢰를 했다. 이거 위약금 지불합니까? 아니죠. 의뢰해서 뭐가 돼요? 거래가 되면이죠. 거래되면 그때 법정보수 전액을 뭐로 지불한다? 위약금으로. 또 두 번째 유효기간 내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소개받은 상대방과 개공을 뭐 했다? 배제했다. 배제하면 괘씸할 뿐이죠. 뭐가 되어야?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실 건 거래 없으면 보수 없고 보수가 없으면 위약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일부조차도 하셨죠?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가 되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은 독점 중개와 다르게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이 된다 그랬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이 된다. 제가 독점 계약과는 다르게 그랬죠? 그럼 독점 계약은 직접 계약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가를 묻지 않고 그래야만 되면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 방식은 독점 중개 계약. 중개업의 기업화요, 조직화요. 기업화에 유리한 계약 방식이다. 미국에서 보편적 중개 방식이고, 그리고 전속 중개는 그런 뭐예요? 책임 중개하는 거. 보수 확보가 안정적이다. 전속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계약을 인정한다는 말은 보수를 안 주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직접 계약이 되면 법정 보수를 준다는 게 아니라 법정 보수의 얼마? 50%를 준다는 게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한 비용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게 요겁니다. 비용입니다. 법정 보수의 50% 뭐라고? 범위 내에서. 여기 포인트죠. 2개 동그라미 한 거. 그리고 협조 의무까지. 근데 협조 의무는 일반 중개 계약에도 있어 없어요? 일반 중개 계약에도 협조 의무가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중개 공통입니다. 전속만 아니고 일반 중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1, 2, 3 의뢰인의 권리 의무까지. 이해되셨죠?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다. 그러면 서식 법 조문상의 의무, 그다음에 서식상에 규정된 권리, 의무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나옵니다. 정보망도 전속 중개 계약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딱 드리면, 지금 들으시는 내용들은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럼 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정보를 공개하죠. 정보 공개를 한다. 어디에다가? 정보망과 일간신문입니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까? 또는이죠. 그 구분부터 첫 번째, 둘 다가 아니고 둘 중 하나라는 거. 또 일간신문에도 보면 갑자기 생활정보지가 튀어나올 때 있어요. 생활정보지는 안 해요. 일간신문을 말합니다. 일간신문. 우리가 말하는 신문. 그러니까 그 내용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망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어디다 공개해야 돼? 그죠? 정보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여기서 맞죠, 그죠? 방법이 그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그러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다?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가통신 사업자죠. 부가통신 사업자는 법인이다, 개인이다?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자꾸 이제 생각하셔야 돼. 제가 적을 때 부가통신 사업자 앞에 아무것도 없죠. 중개 앞에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유상이야, 무상이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중개 앞에도 등록인가 무등록인가 안 붙었죠. 그럼 뭐야? 등록이란 말이 안 붙었다는 말은 무등록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면 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가통신 사업자가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지정 신청을 누구에게 할까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할 때 지정 요건을 갖추죠. 지정 요건을 갖춰서, 그러면 이 지정 요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고인정의 마지막이죠. 고용인, 인장, 정보망에 관한 내용은, 그죠? 세부적인 내용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요건, 부가통신 사업자이면서 502, 31, 1 그랬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개공수가 얼마? 500명 이상. 뭘로 증명하더라? 등록증의 사본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정보처리 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그죠? 직원 채용 기준 그랬죠? 법인의 사원 이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 두 가지 경우에 자격증 뭐다? 사본을 첨부한다. 그죠? 이렇게 하면 지정 요건을 갖췄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다만 며칠 안에 결정해야 된다. 30일 내에, 그죠? 뭐한다?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서 교부를 받았다. 이게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면 바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이죠. 3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정해서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운영 규정의 승인, 누구의 승인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그러면 승인이 먼저다, 지정이 먼저다? 지정 후 승인입니다. 몇 월? 3월 이내에.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똑같이 몇 년?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뭐해라? 설치, 그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데, 정보망의 설치 운영을 하는 자가 뭐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컴퓨터 용량가 있죠?
성능. 그러니까 용량과 성능이 있는 갖춰진 누가 정하죠? 그거는 컴퓨터 용량과 성능은 국장이죠.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람은 지정 신청자예요, 가입 이용자예요. 지정 신청자, 가입 이용자. 지정 신청자가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가 갖춰야 되는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데 이 정보망은 개공과 의뢰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말합니다.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두 개의 의무 있었죠. 서식과 정보 공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빨리 신중하게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정보망과 전속 중개 계약은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정보망이 확충되어 있지 않으면 전속 중개 계약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매수인이고 그 부칙상의 개공을까지 해서 다수의 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다? 일반 중개 계약을 맺었죠. 이게 3번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죠. 왜? 정보가 오픈되면 경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보망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정보망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망에 대해서 검색은 하겠죠. 검색하는 게 네 번째. 이렇게요. 그러면 요 부칙상의 개공을이 검색을 해서 해당 물건이 있죠. 있으면은 매도인 쪽 개공갑에게 다섯 번째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갑은 다시 누구한테? A한테 여섯 번째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서 거래를 하겠죠. 거래가 되는데 이 거래에 관여한 개공수가 몇 명이더라? 2명이다. 그죠? 해서 단독 공동 중개 계약이 됩니다. 공동 중개가. 그러면 갑은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누구한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여덟 번째 지체 없이 만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지체 없는 통보. 거래 사실의 통보죠. 자, 그러니까 항상 정보망을 활용하는 그 순서를 보면 매도인 쪽 개공갑에게서 시작을 해서 매도인 쪽 개공갑에게서 뭐다? 끝난다. 아시죠? 매도인 쪽 개공갑에게서 끝난다. 이렇게 됐죠? 딱 정리하시고 순서. 그래서 요 정보망과 관련된 규정을 이 개공갑이 그죠? 위반했다. 그러면 정보망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월. 그 기준이 둘 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기준이 요건 6개월이고 거래 사실의 미통보는 3개월입니다. 기준이. 업무정지 기준이. 됐죠? 그리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보면 자, 요거 등등 위반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재량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재량 취소입니다. 항상 종결 의미는 뭐로 끝나야 되죠?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는 딱 기억해야 됩니다. 운영 규정이 나오죠. 운영 규정이 나오면 공인중개사법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자, 운영 규정 위반은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죠. 운입니다. 운명할 때 운. 운영 규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했다.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대1입니다. 정보 공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금 그림처럼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죠?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누구한테 제공한다? 개공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지금 보신 것처럼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공들끼리죠. 즉 정보망에서는 의뢰인 일반인이라는 말이 놓으면 안 돼요.
그죠? 계공들끼리입니다. 계공들끼리. 그리고 그러니까 딱 정리하실게. 딱 기본이 4개.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누가 이용한다? 계공들끼리.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재량 취소까지. 아셨죠? 그 다음에 숫자 30일 3월 1년 500이 31일 해가지고 딱 요건 정리하시면 틀릴 게 없어요. 절치와 일대 이항이, 예, 상치와 일대는 정임금이, 형벌만 절대적 등록 취소는요. 절치. 절치. 네? 제가 이 주먹을 왜 쥐겠어요? 뭐 틀리면 때린다 이런 건 아니잖아. 해결사, 양정이 부대에 그랬고, 그 다음에 요 500도 있었죠. 연수하기는 얼마? 500원. 5번은 운명 하셨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이 아까 데려섰죠. 무슨 산에? 표문산에 뭐 할 때? 산에 올라간다는 걸 등반 그러죠. 어느 미친놈이 한라산 그것에도 수영하고 또 미친놈 아야 그거. 산악회 회원이래. 한라산 백록당 올라가는 길에 그 물에 쳐 들어가지고 수영을 했다고요. 하여튼 그거 무슨, 설마 그거 수영하고 요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100만 원이야. 표문산에 뭐 할 때?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그 다음에 휴까지 하셨죠? 딱 요렇게 절치 1대1, 그 다음에 100과 500과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정보망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 확인 설명 있죠? 확인 설명부터 좀 쉬어다 가겠습니다.